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혹시 옥광, 네. 대보, 예. 그리고 삼조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무슨 마을 이름 같기도 하고요. 이게 밤의 품종입니다. 아, 예. 네. 오늘은 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충남 공주 하면 전국 밤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주 가보시면 뭐 밤나무, 밤 주산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사진 나오는데 저렇게 크기도 크고요. 그다음에 당도도 높고 뭐 저장성도 뛰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명품이죠. 네. 공주밤은 뭐 굉장히 유명하죠. 저 잘 익은 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좀 푸근해지기도 하고 또 고향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즘 웬만한 시도에서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사계절 축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봄에는 구석기 축제가 있고요. 여름에는 국가견 퓨전 음악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백제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에 축제가 없는데 2018년도부터 백제 역사 문화권 이외에 군밤을 활용한 축제를 만들었어요. 군밤 축제. 그런데 이제 그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하다가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뜸했다가 올해 그냥 뭐 3년 만에 대규모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가서 진짜 군밤 그리고 또 군밤 요리 또 밤 요리 시켜먹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겨울공주 군밤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밤 요리와 공주를 대표하는 음식 함께 맛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예. 이제 알았네. 찐밤하고 군밤의 차이. 찐밤은 겉촉 소촉인데 군밤은 겉바 속촉이야. 밖에가 껍질 쪽이 굉장히 바삭해. 들어가면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많이 좋으시네. 옛날 생각나시죠? 옛날 어떻게 드셨어요? 예전에 숯불에다 구웠죠? 근데 아궁이나 숯불에 구워서 먹었는데 이렇게 되게 크게 이 숯불구이 해놓고 스스로는 이 구워 먹기가 아주 재밌네요. 힘은 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땀나네 이거. 어렸을 때 생각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골 할머니 댁 가면 이렇게 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어봤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기억도 나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주 알밤을 소재로 특별한 행사도 열렸는데요. 공주 알밤 브런치 전국 요리대회입니다. 공주 알밤으로 충분한 한 끼를 주제로 12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청국장 오래 하셨다면서요? 네, 손맛이 기대됩니다. 청국장만큼은 제가 자신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밤 스테이크가 원래는 함박 스테이크로 많이 불리잖아요. 함박 스테이크. 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고기에 안에 밤무스를 넣어가지고 밤을 이용했다고 해서 한밤 스테이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밤무스로 이제 부드러운 식감을 더 추가시킨 거예요. 맞는 거예요? 공주 알밤 하나로 이렇게 색다른 변신이 가능합니다.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다양한 공주 알밤 브런치 요리를 만나보고요. 공주 알밤을 이용한 뜻밖의 조합으로 유명한 공주의 대표 맛집을 찾아가 봅니다. 신년 맞이해가지고 제가 옷 한 벌 또 준비했습니다. 예쁘죠? 응? 나도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촬영해봐야지. 저기 사장님이요. 예전부터 사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공주만 오면 이 집 와서 제가 자주 이 음식을 먹는데 저 사장님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멋쟁이. 근데 사장님 잠시만. 예. 보세요. 진짜 멋쟁이시죠? 아니요. 야, 모자. 그리고 빨간. 그리고 저 거보다 더 좋은 거 체크무늬 바지. 원래 이렇게 입으셨어요?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입기도 좋아해요. 이거 빨간 거 자주 입으시죠? 예,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저 신발 이런 거 해야 되고. 여기만 오면 진짜 에너지가 사진 때문에 살아. 그래서 육회비빔밥에 딱 비벼서 쫙 돌려서. 그런데 이 고추장이요. 예. 제가 그때 이거 보니까 예. 상당히 맛있더라고. 예, 다른 매실을 넣고 전부 고추장을 우리는 해보한 거예요 지금. 마늘도 두손 마늘 갈아갖고 넣고 전부 하는 거예요. 마늘 냄새하고 네. 매실 향이 네. 나긴 나네. 그러니까 맛있지. 잘 먹을게요. 예, 네? 맛있습니다. 잘 예. 먹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진짜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야. 소리 들려요? 어쩌저쩌고 씹히는. 보면은 아주 한우, 살, 소고기에다가 콩나물에다가. 근데 뭐니뭐니 해도 들어갈 때 밤을 채 썰어가지고 오독오독 씹히는 맛. 생밤.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을 뭐야? 녹는다 그러잖아. 입안에 녹는다. 이게 바로 녹는다. 이거요, 이거. 진짜 녹네, 녹아. 그리고 사장님이 반갑다고 주셨는데 보면 잣, 채소금, 여기도 밤이네, 밤 채 쓰는 거. 요거 배트에다가 딱 잡아서 또 맛있다. 내 고향이라, 우리 고향이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배가 탑인데.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풍부한 가치가 있는지야. 이것도 먹어요. 이거. 선지. 냄새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한 느낌. 갈비탕 구운 것 같은데? 이게 육회비빔밥이요. 하루에 300그릇 이상 팔린답니다. 자, 먹어보니까 그럴만도 하네요. 참, 공주 육회비빔밥의 위엄, 대단한 놈이네. 그 시절 추위에 언소를 녹여주던 따스한 군불처럼 정을 나누고 맛을 나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2개월 공주에는 달달한 추억이 익어갑니다. 알밤을 넣은 육회 비빔밥. 보기만 해도 정말 침이 고이는데 정말 맛이 좀 궁금해요. 네, 화면에도 보셨지만 예. 뭐 오도독 씹히는 글쎄. 군밤의 식감, 예. 그리고 알밤의 식감, 그리고 이제 그 뒷맛이 아주 달근하고 예. 고소하고 거기에 이제 그 한우 우둔살에 예. 육즙까지 입안에 싹 감기는 맛이 정말 제대로였습니다. 네,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축제장을 보니까 저렇게 대형 화로에다가 네. 이 뜰망으로 이렇게 군밤을 구워 먹는군요, 이렇게. 정말로 저 재밌어요. 예. 예전에는 저게 이제 2개였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6개로 늘었더라고요. 그 군밤하면 왜 키워드가 생각나는 게 뭐 화로불, 그렇죠. 뭐 할머니, 예. 뭐 또 옛날 집들이지 않습니까? 탁 터지는 소리.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축제가 사흘 동안 열렸는데 무려 7만 8천 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 판매한 것만 하더라도 예. 한 60여 톤. 예. 지금 전국적으로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 음식을 주제로 축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열리고 있는데 이 농가서도 또 올리고 그리고 또 시민들 즐겁게 하는 축제. 네. 정말로 재밌었고요. 공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계속해서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알아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며 많은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찢어진 벽지와 마감되지 않은 천장까지 마치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 사진들은 지난주 입주를 시작한 충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누리꾼들을 더 화나게 한 것은 부실 시공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구한 쪽지 옆에 입주자를 조롱하는 듯 적힌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인데요. 부실 시공 논란이 확산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민간 임대 아파트 하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누리꾼들도 격앙된 목소리로 입주자들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은 아무 걱정 없는 휴식 공간이어야 하는데 장난으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네요. 본인이 살 집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요? 제발 처벌받길 바랍니다. 라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장관까지 나서 비판하자 시공사도 서둘러 해명하고 사진에 공개된 하자는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 시공에 대한 전수조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에서는 설 준비가 한창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물류센터에는 배송 물량에, 농산물 시장에는 과일 박스들이 가득 쌓였고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들도 설맞이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공무원들 역시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도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의 마음속은 벌써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설이라니 조카들 용돈 챙겨야겠죠? 이번 설에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갑니다. 코로나가 주춤하는 틈을 놓칠 수 없죠. 라는 반응들 살펴봤는데요. 요즘 갈수록 오르는 물가 탓에 차례상 준비하기도 조금 벅차고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개인 방역도 신경 쓰며 건강한 명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서 다양한 설 준비 풍경들 보셨는데요. 설날하면 역시 떡국을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설날에도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먹기 부담스러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전 서구 적십자 봉사회에서도 온정 넘치는 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역 내 소외계층에 떡국떡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누리꾼들도 마음으로 함께하며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따뜻한 떡국 한 그릇, 그보다 따뜻한 마음들이 어김없이 겨울을 덮여주네요.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이 되는 명절이 되기를, 한 곳도 빠짐없이 새해 복이 가득하기를 이라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유난히 춥고 긴 겨울, 소외계층에겐 설 명절도 기쁘기만 한 날은 아닐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2023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지자체장을 모시고 올해의 시정 목표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미국의 CES 2023이라고 하나요? 출장을 다녀오시고 또 실리콘밸리 관계자도 만나시고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 방문하고 또 관계자도 만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전에 좀 접목할 만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많이 얻으셨어요? 우선 CES에 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컨벤션 센터가 우리의 10배보다도 더 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 그동안 컨벤션 산업 육성을 얘기했습니다만 라스베가스에 있는 컨벤션 산업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에 짓는 호텔이든 앞으로 이 컨벤션 산업 육성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CES의 가장 새로운 신기술의 종점은 반도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는 나노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실리콘밸리 은행에 가서 느낀 것은 결국 대전에서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가 보문산 관광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만 과학기술 도시에 걸맞는 대전의 상징 대전 타워 그리고 대전의 상징 케이블카 이런 것들까지 제대로 좀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좀 했고요. 한 15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정책을 가다듬고 왔고 조만간 본격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좀 해볼까 그렇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6개월간 대전 시민들이 꼽은 성과로 보면은 대전시장의 성과가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는 뭐 청단위 공공기관, 일반 청단위 공공기관에 이전하고는 좀 차원과 의미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준비 작업이라든지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방사청은 다른 기관하고 달리 직원만 해도 한 1,700명 가까이 되고요. 예. 그리고 예산 규모가 17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직원들 포함해서 내려올 때 이 방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워낙 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네요. 예. 금년 상반기까지 일단 TF팀 지도부를 포함한 한 200에서 300명이 지금 먼저 내려와서 입주를 하고 금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2027년 안에 완전히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전략 사업 중에 하나인 방산기업을 키우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방위사업청을 포함한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등 5개 기관이 대전으로 금년에 이전을 시작하는데 대략 직원만 해도 3,000명에서 5,000명 가까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그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지원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대전이 정말 살기 좋아서 대부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뭐 지자체가 단독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대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연축지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좀 속도감 있는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금년에 아마 공공기관 이전을 대거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우선 임차해서 옮겨갈 수 있는 기관부터 해보겠다 이런 의중이 지금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선 대전에서 가용할 수 있는 공실 있는 건물들 전수조사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또 저희 대전은 한 30개 기관 정도를 이전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고 특히 철도 관련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대전에 집결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필요한 대전 역세권 개발의 가속화 그리고 연축지구 대덕구청을 포함한 연축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택지 마련에 좀 스피드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윤석열 정부가 지방 공공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또 지역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강화된 정책들을 끊임없이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대비하는 것이 훨씬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전으로 오려는 공공기관은 좀 많을 것 같은데 접촉해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기왕에 가면 대전으로 가고 싶다고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 대부분 공공기관이 기왕에 지방으로 갈 거면 대전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많이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대전이 다 데려올 수는 없고 지금 지역 균형 발전에서 아마 나눌 참이기 때문에 저희 대전도 저희가 대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을 유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 혁신 클러스터 삼각체제에 대전이 이제 추가로 포함이 됐어요. 처음에는 빠졌다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포함이 됐는데 사실 포함시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우셨죠?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되고서 갑자기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경남하고 전남에다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니 대전시가 그에 대한 서류나 이런 것을 안 냈더라고요. 그 전임 시장 때 그 부분을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기부나 정부 쪽에서는 대전에서는 이미 의지에 대한 표명도 없이 해달라고 하면 되느냐. 다른 데는 이미 용역도 하고 준비가 다 됐다. 그래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경제수석 그리고 과기부 장관, 과기부 차관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항우연을 비롯한 그 우주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전을 빼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 보완해달라.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전을 3축으로 선택을 하셨고 인재 육성 부분하고 연구 개발 부분에 있어서 대전의 중심지를 당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시대에 걸맞는 우주 항공 부분에 대한 연구 투자 그리고 관련된 기업 유치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시에 이제 가장 현안 중에 이 변수가 많은 부분이 바로 이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인데요. 무과선으로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과선으로 하면 좋죠. 좋은데 혹시 이제 이게 총 사업비가 이제 증가되면서 착공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고민들은 어쨌든 트램이 공사가 시작되면은 대전이 이제 교통 지옥에 빠질 거다.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여러 가지 방안 세우고 계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트램은 지난 15년 가까이 도시철도 2호선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혼선을 겪고 그리고 정책 결정을 제대로 안 하면서 결국 시민들의 피해만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트램 문제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트램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정책 결정을 이미 끝냈고요. 내후년 상반기쯤 착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총사업비 변경입니다. 전임 시장 때 7,400억이면 건설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1조 6천억 정도 드는 걸로 보고 총사업비 변경을 중앙정부하고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상의해서 빨리 변경을 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는 시대에 와 있는데 옛날 사실 트램이 전력 공급이 선이 있는데 옛날 전차처럼 전기선이 도입돼 있는 그런 트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 무가선으로 환경도 생각하고 도시의 미관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검토한 결과 무가선 트램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단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기술력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무가선 트램을 도입해서 신속하게 착공을 해서 전임 시장이나 그 전임 시장 때 혼선했던 이런 무기력한 이런 시정을 아직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후년 정도는 착공을 해서 조기에 준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교통권을 확보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교통 사안이 유성복합 터미널 부분인데요. 2010년부터니까 뭐 12년 동안에 4차례 유찰이 됐어요. 이게 공모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는데 시장님께서 이제 순수하게 그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 그럼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민자로 하겠다, 공영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4차례 공모를 실패했는데 거기에 오피스텔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1,008세대더라고요. 주상복합으로 터미널을 하겠다 그러는데 옳지 않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갔다가 시민 혈세들이 상당히 낭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순수한 터미널 기능만을 우선 한 5,000평 정도에 완성을 하고요. 나머지 5,000평은 상업시설로서의 어떤 자체 개발이나 그리고 또 민간 개발을 유도해서
유성 터미널 주변 전체가 번성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직접 순수한 터미널긴으로 갔을 때는 사업을 상당히 단축시켜서 2025년이면 준공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 생각했던 게 일단 터미널부터 좀 시작을 하면은 상업적인 부분은 자연히 이제 따라오게 돼 있는데 좀 항상 그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그렇습니다. 무리수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용전동 터미널, 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 일부하고 터미널 기능만 있거든요. 그 정도만 했어도 일찍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피스텔, 거기다 아파트까지 결합하다 보니까 사업이 수천억 원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상 필요한 건 터미널이기 때문에 유성 구민들, 가까운 구민들에게 교통 수요에 대비한 터미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한 5,000평 정도의 터미널 기능 중심으로 조기에 준공을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지역 앞에 온통대전 부분인데요. 예. 아마 시장님께서도 온통대전을 둘러싸고 좀 여러 분 그 시민들한테 일부 시민들한테는 좀 뭐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온통대전이 이제 올해부터 사실상 대폭 축소되고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이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전임 시장 때 예. 민선 7기에 지방채 발행을 7,366억 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대전 12가 온통대전에 2,800억 가까이 써졌습니다. 그러면 한 2천억 조금 넘는 지방채가 지금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지금 온통대전을 전임 시장 규모로 하면 올해 지방채만 1,500억 가까이 뭐 1,2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하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부담도 워낙 크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에 대비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는데 설계가 좀 잘못됐습니다. 일단 중산층 이상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나 그리고 공기업에 다니는 분들 또 나아가서 뭐 변호사든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게 됐는데 사실은 돈은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그리고 이 돈을 예를 들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보육에 지금 무상보육 실현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 편성 많이 했습니다만 무상보육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이런 문제에 집중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트램만 해도 사업비가 엄청난데 시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돈을 나눠주실 예산을 쓰면 안 된다. 그건 제 지론입니다. 돈은 꼭 써야 될 곳에 써야 되고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돈을 주지 말아야 될 분들한테까지 나눠주는 구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지역 화폐 해봐야 정부가 저희한테 올해 한 140억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앙정부가. 대폭 줄였죠. 그럼 저희가 한 180억 조금 넘게 해도 한 330억 내외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한 3천억 가까이 이렇게 하려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빚을 내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 그리고 지역의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설계로 구조를 변경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캐시백을 주는 구조에서 예를 들면 명절 때라든가 이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틀을 유지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뭐 이렇게 명절 때 뭐 이럴 때 유지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온통대전 자체는 조금 이제 중산층 이상한테 혜택이 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예를 들면 보시는 거죠. 국장님 같은 분은 이런 돈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걸 안 받아도 삶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던 상인들 이런 데에 직접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 소비도 예.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고요. 특히 병원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원, 상인들에게 학교, 쓰여지고. 학원 이런 데서 많이 예. 썼죠. 예. 그리고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돈은 아예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전시 145만 시민들에게 균등 배분을 해주면 차라리 한 사람당 한 18만 원 정도 이렇게 돌아갈 텐데 예전 구조로 보면 차라리 그게 형평성에 맞다. 네. 특정한 분들에게 특정 예. 혜택을 주는 것은 예.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온통대전을 생각보다 많이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쓰시긴 쓰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시민들에게 마지막 당분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 지난해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방위사업청 이전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그리고 화계 유니버시티 유치 등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그동안 대전 발전을 위한 100대 과제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 경제 도시를 향해서 4대 전략 산업을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 그리고 미래가 있는 도시 만들어서 정말 대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또 많은 찾고 싶은 그런 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장우 시장과의 대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뉴스크레이트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